안녕하세요, 현택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현택은 직업상 유럽인들을 자주 상대하는데요. 상대하다 보니 유럽 회사 직원들의 잘못을 간부가 책임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고장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도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그런 역사와 현대에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유럽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 영국에 포위된 프랑스 도시 칼레는 격한 항전 끝에 항복을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는 6명만 자발적으로 교수형을 당한다면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본인의 목숨을 버리라고 할까요? 그때 칼레시의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드 생피에르는 본인이 죽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시장, 법률가, 부유한 귀족들이 차례차례 자청해서 본인이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레의 일반 시민들은 이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는 그들을 실제로 처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왕비의 강력한 부탁에 처형은 취소되었죠. 후에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높은 시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헬 조선이라고 비방하는 비슷한 시기의 조선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것이 없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귀족인 즉 양반들은 서민을 착취하고 악행만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에 강호 동양학자인 조영원 교수님은 그의 저서와 칼럼에서 조선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가문이 여럿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일반 서민을 지키고 많은 덕을 쌓았던 조설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집안을 3개의 집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명한 경주시 교동에 위치했던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경주 최씨 집안으로 12대 300년간 부를 이어온 만석지기 집안입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을 현대에 맞춰 이야기하면 조 단위를 갖고 있는 재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300년간 부를 이어온 집안은 서양에서도 거의 드물다고 하는데요. 경주 최부잣집은 사방 백리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라는 가훈이 있었다는 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요. 흉년기에 먹을 게 없어서 땅을 내놓는 경우 조선시대 악덕 양반들은 그걸 흰죽 조금이랑 바꾸는 흰죽론도 있었지만 최부잣집은 절대 그런 걸 사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소작인들에게 기존 소작인이 받는 비율보다 더 많은 목을 챙겨주었으며 최부잣집 사랑채 앞에는 누구나 쌀을 퍼갈 수 있게 뒤줄을 만들었는데요. 안채 앞에 아닌 사랑채에 만든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못 퍼가는 서민을 위해서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 몰래 마음껏 퍼가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또한 신분 지위를 막론하고 놀러온 모든 이에게 후하게 대접했으며 그 양이 1년에 무려 1000가마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서는 웬만하면 상인을 배려해서 물건값을 깎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도 지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비가 오는 날에도 최부잣집 종손을 길에서 보면 일반 서민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사회 일부 재벌들도 최부잣집처럼 좋은 일을 한다 하니 한국인의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충남 논산의 명제 윤중 선생의 파평윤씨 집안인데요. 명제 윤중 선생님은 조선 숙종 때 사람이고요. 충청도 3대 귀족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명제 윤중 선생님은 우의정 제안을 포함한 총 20여 차례나 벼슬길을 사양했다고 하네요. 명제 윤중 선생님은 최부잣집과 마찬가지로 주변 일대에 베푸는 것으로 많이 유명했었고 당시 고소득 작물이던 뽕나무에서 추출한 양잠을 집안인 윤씨들은 절대 못하게 했었는데 이유는 잘 사는 양반들이 왜 서민의 일거리를 빼앗느냐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윤씨들은 양장 사업을 아무도 안 했다고 하네요.
현대사회의 소상공인의 일거리를 빼앗는 일부 대기업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씁쓸했습니다. 윤증 선생님의 노력 덕택인지 윤씨 집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많은 복을 쌓았는데요. 그 복덕이 돌아오는지 6.25가 발발하자 미국 공군은 전략적으로 동네의 가장 큰 건물인 윤씨 집안 집을 공격하려 했는데요. 당시 미국 공군과 같이 일하던 동네 출신인 탑건 박희동 장군은 덕을 많이 베푼 한국의 귀족 집안을 공격하는 건 한국인을 적으로 돌릴 뿐이다 라며 만류했고, 그게 미국 공군에 받아들여져 그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집안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남 여수 봉서당 집인 영광 김씨 집안인데요. 이 집은 영화 가문의 영광에 봉서당 집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조선시대부터 만석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봉서당 집의 적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서도 후손 대대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소작루를 못 내는 소작인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 소작루를 감면해주는 선정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지 이들의 적선이 언젠가 돌아왔는데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붉은 원장을 찬 반란군들은 자본가들을 먼저 총살시켰는데요. 여기에 봉수당집 자손도 끌려갔습니다. 봉수당집 당시 주인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반란군 우두머리가 따로 부르더니 보초들을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은 뒤돌아 앉아서 신문을 20분 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우두머리의 얼굴을 보니 소작루를 면제해준 소작인 집의 장남이었던 것입니다. 아, 나보고 도망가라는 신호구나. 그 신호를 알아채고 봉수당 주인은 도망갔고 살게 되었는데요. 또다시 적선지가 필요여경에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위의 세 이야기를 살펴보니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버금가는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무도 모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지도층 분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처럼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현택이었습니다.